박성근의 시체를 몰래 자동차에 태운 뒤 얼어붙은 한강에 낚시꾼들이 뚫어놓았던 구멍으로 시체를 유기한 후 탈옥한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다. 악질 친일 고문경찰 노덕술 편입니다. 1899년 6월 1일 고종 때 태어나서 1968년 4월 1일까지 69세를 살았다. 노덕술은 경상남도 울산군 장생포에서 출생하였다. 창씨 개명 후의 이름은 마스우라 히로이다. 노덕술은 울산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잡화상에서 일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홋카이도로 건너가서 일했다. 21세인 1920년 6월 경상남도 순사교수소에 지원하여 순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경남 순사교수소를 졸업한 뒤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근무하였다. 23세인 1922년 경상남도 울산경찰서 사법계 순사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5세인 1924년 12월 경부보로 승진하여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경부보, 거창경찰서 경부보, 동래경찰서 경부보 등을 지냈다. 29세인 1928년 10월 동래경찰서 경부보로 재직 중 신간의 동래지회 간부로 활동하던 박일형을 체포하여 고문하였다. 그해 겨울에는 반일단체 혁조회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고문하였는데 노덕술에게 고문받았던 김규식, 유진홍, 양정욱이 나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30세인 1929년 8월 조선인 일본 유학생들이 동네 유치원에서 개최한 강연회의 강연 내용이 일본 정치를 비난하는 등 내용이 불순하다고 강연자들을 체포하여 신문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동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관련자 석방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일으키자 관련 학생들을 체포하여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다. 32세인 1941년 경상남도 통영경찰서 경보부로 전근하였고 이듬해 노동운동가 김재학은 메이데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천장에 매달려 구타를 당하는 등 노덕술에게 숱한 고문을 당했다. 33세인 1942년 7월 경부로 승진하여 울산경찰서 경부로 전근했다가 한 달 뒤 경성부 본전경찰서 경부로 옮겨 사업 주임을 지냈다. 이후 인천경찰서 경부, 양주경찰서 경부, 개성경찰서 경부 등을 지냈다. 38세인 1937년 양주경찰서 경부로 재직 당시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시국 자담회의에 참석하고 지도하는 등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했다. 1941년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노덕술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44세인 1943년 9월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 경시에 임명되어 보안과장으로 근무했다. 45세인 1944년 6월 전시체제 하에서 기존의 보안과가 수송보안과로 확대 개편되자 평안남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2월에는 영화와 연극 등의 보급을 통한 사상 선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흥행협회 이사를 지냈다. 노덕술은 수송보안과장으로 재직 시 평남자동차 수송협회에 이사를 지내면서 여러 대의 화물자동차를 징발하여 군수품 수송에 제공하는 등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했다. 46세인 1945년 8월 해방 이후 잠시 평양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중 소련군이 진주하여 체포되어 몇 달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1945년 말에 월남했다. 47세인 1946년 1월 장택상에 의해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경찰 내부의 반이스만 세력 숙청, 자익분자 검거 등을 주도하였다. 그해 4월 당시의 동아일보 사장 송진유를 암살한 한현우를 검거함으로써 장택상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의 인정을 받았고 이승만에게서 반공투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48세인 1947년 노덕술은 독립투사 중 최고 거물이었던 김원봉을 체포, 그의 뺨을 때리고 고문을 하는 등 치욕을 안겨주었다. 김원봉은 분을 참지 못해 3일간 통곡을 하였고 이 일은 이듬해 그가 월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9세인 1948년 노덕술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의 롤모델 격인 저놈 잡아라 사건을 일으킨다. 1948년 1월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의심가는 인물로 박성근이라는 25세 청년이 체포된다. 노덕술은 체포된 박성근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는데 고문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하들이 실수로 그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크게 당황한 노덕술은 몰래 박성근의 시체를 빼돌린 다음 갑자기 치료실 창문을 확 연 후 저놈 잡아라 라는 고성을 지르면서 박성근이 도망간 것처럼 꾸몄다. 노덕술의 고성으로 경찰서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박성근의 시체를 몰래 자동차에 태운 뒤 얼어붙은 한강에 낚시꾼들이 뚫어놓았던 구멍으로 시체를 유기한 후 탈옥한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노덕술은 이 사건을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에게 보고했는데 오히려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면서 관련 인물들이 모두 최저 5천원에서 최고 2만원의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7월 어른이 풀리고 박성근 시신이 떠오르면서 그의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노덕수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노덕수는 체포됐다가 도주하였고 도주 중 수도경찰청 수사지도과장 최량수 등과 함께 아예 반민특위 핵심 관련자 15명의 암살을 모의했다. 노덕수는 도주 중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번호판을 단 경찰 지프에 4명의 개호원까지 대동하며 다녔고 내무부 장관 윤치영이나 외무부 장관 장택상 등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잡힐 줄 알았냐며 큰소리도 쳤다고 한다. 50세인 1949년 1월 24일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다. 노덕수는 동아백화점 사장 이두철의 집에서 근거되었는데 건총 6자루와 다량의 실탄, 현금도 34만원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반민특위 조사 기록에 따르면 체포 당시 노덕수의 재산은 60에서 7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셈이다. 노덕수는 반민특위 핵심 간부들을 암살을 했다는 음모가 밝혀졌지만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수는 반공투사다. 그를 풀어줘라 라고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반민특위는 석방을 거절했으나 얼마 안가 대통령 이승만과 내무차관 장경건의 주도하에 조작된 국회 프락치 사건,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으로 반민특위는 와해되어 노덕수는 풀려나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취임한다. 51세인 1950년 노덕수는 군인으로 변신하여 육군본부에서 범죄수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56세인 1955년 서울 15범죄수사대 대장,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을 역임하였고 이때 뇌물수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으면서 파면되었다. 이후 노덕술은 이승만의 양자라는 김창룡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이승만의 눈밖에 나게 된다. 57세인 1956년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칩거하다가 61세인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남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나 낙선했다. 1968년 4월 1일 서울 궁정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69세였고 슬하에 2남 2여를 두었다. 노덕수이 죽은 뒤 이곳에 궁정동 안가가 들어섰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을 맞은 그 자리이다. 노덕수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두 손 두 발을 결박해서 천장에 매달아 구타하고 코와 입에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을 자행하는 등 독립투사 3명을 고문치사한 악질 고문경찰이었다. 노덕수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 악행을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처벌은커녕 충무 무공훈장을 비롯하여 무공훈장 3개를 받았다고 한다. 노덕수는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반민특위위원, 국회의원, 반민특위 특별재판관 등 15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의 비호 아래 석방되었다. 만년에는 반성은커녕 고향인 울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파렴치한으로 결국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노덕술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노덕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